네, 오늘은 그 캐릭터 비즈 캐릭터 아동복 포인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그 시장 조사를 하실 때 눈여겨봐야 될 브랜드 중에 포인포라는 브랜드가 있었죠. 이랜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벌써 이 브랜드가 런칭된 지가 10년이 넘었나? 네, 10년 가까이 정확히 제가 연도는 봐야 될 것 같아서. 자, 우선은 포인포를 보실 때 동일한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다른 국내 캐릭터와 비교할 때 오랜 시간 장수했던 브랜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의 매출을 견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옛날에는 제가 매출 자료가 있어서 현장에서 필드 영업을 할 때는 그거를 보면 좋겠는데, 지금 꽤 오래된 자료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고, 그때 기억으로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매장 평균 매출 전체 외형으로 약 200억이 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매장 평균 매출 약 한 2,500에서 700 정도 유지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걸 더 이제 잘 나오는 매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매장도 있겠지만, 이제 전체 평균이 봤을 때는 당시 아동복으로서는 굉장히 준수한 매출을 끌어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포를 보실 때 지금 가시는 매장의 어떤 비주얼만 보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과거 몇 년 동안 어떤 형태를 통해서 변화해 왔는지 그걸 눈여겨보셔야 되고,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저렇게 캐릭터 아동복으로 캐릭터를 활용해서 아동복 매장을 브랜드를 구축할 때 어떤 부분들을 포인트로 내가 점검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매장 인테리어입니다. 다른 캐릭터 매장과 비교할 때 포인포는 굉장히 우드 계열의 색깔, 브라운 계열, 나무, 목조, 그리고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의 분위기를 연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의상들은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컬러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캐릭터 매장 레이아웃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 핑크, 레드, 원색의 개념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게 애니메이션 영상에서 볼 때 느낌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일 수는 있겠으나, 그 캐릭터를 가지고 매장을 운영할 때 쉽게 말해서 판매를 하는 현장에 나왔을 때는 그런 색깔들이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은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매장의 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매장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상품의 가격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구매 관여도도 오히려 낮출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매장이 여러분도 알겠지만 뭔가 살 때 매장이 쾌적하고 고급스러우면 그 제품이 좀 비싸더라도 어느 정도 감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온라인에서 1,200원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매장에 오셔서 10,000원, 20,000원 차이는 크게 안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장 앞에 보면은 캐릭터 매장을 할 때 공통적으로 이제 필수라고 생각하는 게 FRP, 조형물입니다. 포인포는 매장 인테리어를 전면에 커다란 곰의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그 일반 캐릭터도 마찬가지인데, 그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면적, 폭이 굉장히 과하지 않습니다. 쉽게 해서 약 50cm, 1m 안 넘는 범위 내. 그래서 유통점 내에서도 어떤 동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형태고요. 포인포 자체에다가는 옷을 입히지는 않습니다, 따로. 근데 거기서 특이할 점은 그 FRP와 더불어서
깜짝 그 방면 매장에 오른쪽 있던 방향입니다. 그 수많은 곰 인형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인형들이 그 매 시즌마다 연출되는 느낌들이 달라요. 어떨 때는 뭐 야자수 밑에서 모험을 하는 해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마치 캐러비안 해적인 듯한 모습을 그 VMD에서 연출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뭐 해변가에, 어쨌든 뭐 겨울나라 등등 많은 내용들이 그 인테리어 매장의 어떤 분위기 연출하는데 효과를 주는데, 곰이 한두 마리가 있지 않고요, 매장에 곳곳에 여러 마리의 곰 인형들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 곰 인형이 만약에 그 곰 인형 하나만 자세히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곰 인형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곰 인형들을 여러 마리를 가지고 그 VMD, 그냥 뭐 피규어로 치자면 디오라마와 같은 디스플레이를 했을 때 굉장히 매장에서 주는 스토리텔링, 이야기, 비주얼적으로 좋게 되고 굉장히 호기심을 자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구매를 안 하더라도 매장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주게 되고, 그게 바로 옆에 있는 매장과 굉장히 다른 차별화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매장 간판입니다. 보통 캐릭터 매장 처음 연출하면 매장 간판에 막 캐릭터 얼굴들을 막 잔뜩 붙여놓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인포는 본인들의 로고, 포인포라는 글자를 아주 간략하게, 그 다음 발자국 표시, 저희는 그걸 보통 이제 심볼, 로고 플레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게 올해 봐도 내년에 봐도 오랜 시간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질리지 않고, 그 로고 자체가 오히려 하나의 어떤 브랜드로, 나이키나 아디다스처럼 브랜드로 가라도 손색이 없는 디자인으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방향입니다. 자, 인테리어는 뭐 그 정도까지 감안해서 한번 참고하고, 또 디테일한 부분들은 뭐 보시면 되겠고요. 주의할 점은 캐릭터 어떤 뭐 샵을 한다라면은 그 회사 내에 있는 내부 인력,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하는 분이나 또 뭐 디자인 하시는 분한테 맡기면 가장 제가 늘 반대하는 게 우드락으로 그 치장을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드락으로 하게 되면요, 매장의 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매장은 입체적인데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2D 평면적이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항상 지양을 합니다. 우드락으로 꼭 하고 싶다라면은 그게 입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계속 직진입니다. 모빌이라든지 그런 형태라도 디스플레이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효과 없고요. 우드락 만들 비용이면은 매장 수가 향후에 늘어날 걸 감안해서 일부 소량이라도 어떤 인형이라든지 그런 연출물, 그리고 인형의 사이즈는 반드시 작은 뭐 10cm 짜리로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30cm 이상 되는 어떤 그 크기의 인형을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매장 앞에 보통 이제 그 갖고 있는 콘텐츠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애니메이션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러면 뭐 재밌지 않을까? 재미없습니다, 답은. 포인포가 예전에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그 애니메이션을 틀어갖고 했는데, 만약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라면 저는 반대를 했을 겁니다. 왜냐면 포인포가 가야 될 전략은 상품 중심에서 캐릭터로 가는 전략입니다. 순수하게 헬로키티나 이런 것처럼 애니메이션이 캐릭터의 어떤 브랜드 인지도에 도움을 안 됩니다. 그 나이키 키즈가 있죠, 아디다스 키즈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스포츠 브랜드 키즈인데 애니메이션 안 만들죠. 그게 캐릭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주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오히려 깎아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애니메이션의 라이프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길어야 한 5년 정도. 그러면 그동안의 어떤 기술 발전이나 그런 거 봤을 때 옛날 영화가 되고, 그걸 계속 만들지 않는 이상은 게다가 혹시나 그게 재미가 없거나 호응이 줄어들었을 때는 브랜드 이미지까지 오히려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하고 싶다면은 옛날에 슈미나 다른 브랜드처럼 짧은 스톱모션 정도의 리얼한 실사 중심의 어떤 CF 수준의 또 영상들 몇 개를 계속 브랜드 홍보로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저는 낫다고 보고요. 뭐 인형들과 의상을, 옷의 어떤 변화를 스톱모션으로 구성해서 잠깐의 어떤 그런 이번 시즌의 신상품들을 재밌게 연출한다는 거. 그럼 뭐 그런 것들은 제작비가 많이 안 들겠죠. 그리고 뭐 스톱모션도 아직 퀄리티 높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장면들 몇 장 몇 장 해서 연결해서 보여주는 정도로 운영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회사에 그 캐릭터의 옷을 입은 그 브로셔 대부분 많이 옛날에 화보도 많이 찍고 웹진도 많이 만드시는데, 그런 영상물들을 오히려 보여주면서 음악을 효과로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애니메이션 자체를 뭐 튼다든지 하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애니메이션이 보여주고자 하는 환경과 또 거기 현장에서의 어떤 모니터에서 보여주는 환경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인지하셔서 가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그 의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폼포의 의류를 쭉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흘러보시면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똑같은 캐릭터가 들어가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그려져 있지 않고, 똑같은 테마가 아닌 그 시즌의 어떤 유행 트렌드를 반영하는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캐릭터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캐릭터가 그 있는 주변의 어떤 메인 컬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아이템들, 소스라고 보통 저희는 표현하는데, 이번 시즌의 테마가 꽃이다 그러면 꽃과 포인포, 그 친구들을 주제로 연출되는 이미지들로 디자인되는 것들을 많이 느끼실 거고, 의류에도 그런 패턴들이 곳곳에 그 연출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생산을 하다 보면은 단일 아이템에 단일 패턴을 집어넣게 되면 원가가 굉장히 올라가죠. 왜냐면 뭐 원단 발주에서부터 또 애목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 레이아웃을 잡을 때는 그 패턴을 가급적이면 기본 발주량을 맞춰주고, 그리고 그 패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의상들을 하나의 테마를 구성해서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 테마를 남아 중심, 여아 중심의 몇 가지로 나누어서 운영한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포인포가 캐릭터 아동복이라고 하지만 옷을 딱 보시면은요, 포인포라는 캐릭터가 주는 느낌을 주는 것이지 거기다 가슴팍에다 막 곰을 막 여기저기다 막 붙여놓고 하지 않습니다. 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가슴에다가 아니면 좌측 상단에다가 마구잡이로 나염이나 뭐 이런 인쇄물들을 평면적으로 연출하고 하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핵심 아이템이나 몇 가지 그 기획, 이런 아이템들에다가 집중해서 한두 개의 아이템들을 구성하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는 그 브랜드가 주고자 하는, 캐릭터가 주고자 하는 정서나 느낌을 컬러와 소재와 패턴과 그 다음에 디테일, 뭐 디테일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단추, 지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라벨, 그다음에 포장, 케이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손잡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그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그 상품이 정말로 퀄리티 좋은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지가 되고, 구매를 하더라도 만족도가 높아지죠. 만족도가 높아져야 다시 재구매가 일어나고 되죠. 지금은 그 예전에 아틀레틱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포인포와 똑같은데 그 곰이 대학생이 된 듯한 분위기. 그 매장을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그 대학교의 도서관, 그게 어디 대학교인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흔히 말하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에 있는 대학교의 굉장히 클래식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를 연상케 하게끔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 아예 우드 컬러나 브라운 계열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화이트하게 하이그로시를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산뜻한 도서관 분위기, 여기서 정말 공부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옷들을 연출하고 그런 옷들을 많이 사 입으셨죠. 요즘은 뭐 대표적인 이모티콘 캐릭터들, 뭐 카카오나 라인의 이모티콘을 활용한 캐릭터 의류들이 보통 이제 젊으신 분들이 입는 경우가 간혹 있죠. 거기서도 인기가 많이 높은 것 중 하나가 그 곰,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브라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다른 쪽 곰은 뭐였죠? 뭐 그런 곰, 브라운 계열이에요. 그런 곰들이 인기 있는 거는 곰이 주는 이미지, 차분함, 뭐 그런 어떤 캐릭터성도 있겠지만, 거기서 가장 내추럴한 컬러를 갖고 있는 게 브라운이에요. 곰이에요. 브라운 컬러. 그리고 안정감. 막 너무 막 나서지 않는. 그게 일본에서는 그런 안정감과 차분함이 보여줬던 것들이 헬로키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서양은 좀 다릅니다. 굉장히 활동적이고 표정이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상은 오히려 안 맞죠. 예, 그런 것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 이제 유통 캐릭터 쪽보다는 이제 유통 전문적인 분들이 참고해야 될 그들의 어떤 생산 방법, 그다음에 상품 모니터하는 방법, 판매 분석하는 방법, 리오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아동복만 공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고요. 지금 포인트를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주안점으로 보셔서 참고하시면은 전 좋다라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시장 조사 가실 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갖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면은 그걸 다 우리가 뭐 이랜드도 아니고 자금이 뭐 이렇게 넉넉지 않은데 어떻게 이걸 다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뭐 아동복을 했던 사람께 아동복 얘기하지만 이걸 성인에도 접목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단체 티 같은 걸로 진행하시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크라우드 펀딩 이것도 가능하고요. 단 하실 때 단품으로는 하시지 말라고 제가 권해드려요. 그냥 아무리 이뻐도 단품은 기본적으로 그 디자인하고 준비하는 시간 대비 결과에 대한 매출 기여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흔히 말하는 재미가 없다는 소리죠. 한 만큼 뭔가 매출도 나오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다 팔려도 다 팔아봐야 1,000만 원이 안 된다면은 그거 재밌다고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티 중에서도 여성, 남성, 아니면 또는 남아, 여아 바레이션 하고요. 온라인으로 만약에 먼저 소량으로 다품종으로 진행하신다라면은, 오프라인이 안 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포인트는 어쨌거나 아동복이기 때문에 약간 연령을 높여서 10대, 20대로 할 때는 벤치마킹 포인트를 플러스 그 위에 상위 브랜드들을 분명히 벤치마킹 하셔야 되는데요. 상위 브랜드에서 국내 같은 경우는 캐릭터 브랜드를 벤치마킹 할 만한 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서상 캐릭터가 막 눈에 띄는 게 옷에 붙어 있는 거를 입으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전반적인 시장으로 바라보고 접근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건 다음번에 새롭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예, 끝.